문제의 항공편은 지난 10일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상륙하는 KML 네덜란드 항공이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승객들도 함께 탑승해 있었는데요. 비행 도중 한국인 A씨가 기내 화장실에 가려 했더니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내 화장실 문에 이렇게 한글로만 승무원 전용이라 적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한국인 승객들만 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를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던 한국인 승객 A씨는 네덜란드 항공 부사무장에게 왜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이라는 문구를 화장실 문 앞에 달아둔 것인지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영어로도 써줄게 라며 이렇게 아래 영어로 For crew only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KM의 네덜란드 항공 측은 승무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스템을 돌린 결과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반면 한국은 상당히 안전하고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문구를 한국인 A씨가 사진을 찍자 KM의 네덜란드 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까지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종차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한국인 A씨가 이 문제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며 문제를 알렸고 네덜란드 항공사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 밝혔습니다. 기내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규제와 코드명을 알려주고 제가 정말 불법 행위를 했다면 바로 사진을 지우겠습니다. 다만 법률적 근거 없이 저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강요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KM의 스스로도 이 상황이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 아닙니까? 라며 기내 화장실에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이라 적어놓은 이유와 또한 만약 정말 바이러스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면 공식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를 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상당히 커졌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이를 다루며 KML 네덜란드 항공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글로벌 여행 전문 미디어 원말 에어타임이 공개한 승무원과 한국인 승객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승무원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아시아의 상황은 건강에 문제가 너무 많다. 일단 우리를 보호해야 우리가 승객들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아프면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거야. 너도 알잖아. 이에 한국인 승객 A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어로만 쓴 건가요? 그러자 네덜란드 항공의 승무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까먹었어. 그냥 적어달라 했고 그게 다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우리가 잊고 있었어. 내가 영어로 썼어야 했는데. 라며 승무원이 당신의 아이패드로 무엇을 찍었는지 확인해야겠어 라고 말하자 한국인 승객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우리 대화는 끝났어요. 내 아이패드를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라 전했습니다. 글로벌 여행 전문 미디어 원말 에어타임은 KML 승무원이 인종차별로 고발되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승무원 전용이라는 문구는 분명 여러 언어로 함께 쓰였어야 했는데 한국어로만 쓰여져 있어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느낀 것에 완전히 이해가 된다 보도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즉각 대응에 나섰죠. 국토교통부는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로 표기하는 등 차별적 조치를 한 KML 네덜란드 항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까지 경고하자 KML 네덜란드 항공은 바로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입장문에는 때때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무원이 의도하지는 않았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함께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KML 네덜란드 항공이 또 한 번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한 점과 이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꼈던 고객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KML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항공사이자 세계 최초로 기내에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1984년부터 운항을 시작하였는데요. 지난해 한국 운항 35주년을 맞아 KML 네덜란드 항공의 피터 엘버스 CEO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35년 동안 한국에서 고객을 중심에 두고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장해 왔다
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5년간 쌓아온 KML 네덜란드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샨사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샨사댐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수위인 175m까지 불과 11m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는 홍수 제한 수위를 18m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건설된 싼사댐은 세계 최대 규모로 댐의 전체 길이만 2.3km에 달합니다. 최대 저수량이 393톤으로 소양강댐의 무려 14배입니다. 양쯔강을 막고 있는 샨사댐 아래에는 중국의 곡창지대와 상하이 난징 등 중국 동부 대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싼샤댐이 무너지면 중국이 입을 피해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싼샤댐이 무너지면 이 지역 약 4억에서 6억 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될 수 있고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40% 차지하는 지역이 소멸되면 중국 경제엔 악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때문에 싼샤댐 붕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홍수를 막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비가 그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비는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싼샤댐에 대한 말들이 SNS 등에 유포되면서 중국의 공포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언론에는 댐 건설 계획 당시 싼샤댐은 결국 터져버릴 것이라고 했던 중국 수리 전문가 황한리의 예언도 다시 등장해 불안감을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 라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황샤오쿤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말은 싼샤댐 붕괴의 공포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싼샤댐은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고 있고 심지어 붕괴 괴담이 대만에 경도된 반체제 인사들의 위험 비어라고까지 일축하면서 민심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당국의 말보다는 괴담이라고 일축시킨 비관론을 더 신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렸던 싼샤댐은 환경 파괴 논란에도 홍수 피해를 막는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찾아오는 남부지역의 홍수를 100년 단위로 늦추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싼샤댐이 중국을 구할 것인가, 중국을 덮칠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든 댐이 더 큰 홍수 피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비가 적게 오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반도는 비교적 비구름 없이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생한 차가운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내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한 채 한반도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은 비까지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폭우는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싼샤댐에는 이번 주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역대급 폭우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외교적으로도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의 왕따 수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이 원흉으로 지목받았고 게다가 홍콩과 신장의 인권 탄압까지 비판받으면서 중국에 각을 세우는 나라는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인도, 일본까지 중국이 상대해야 하는 국가들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과거 한국에 사드 보복을 했던 것처럼 이들 국가들에게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무기한 중단하고 홍콩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중국은 내정 간섭에 대해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 영국이 재외교민 여권을 소지한 300만 명가량의 홍콩인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한 발 더 나가 지난 14일 자국의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이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HSBC 은행과 제기어 랜드로버 등 영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HSBC 은행은 중국의 핵심 영업 국가이며 제기어 랜드로버는 중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EU가 화해를 제지한다면 노키아, 에릭슨 등 유럽 기업들에게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일 유럽의 양대 메이저 통신장비 제조사인 노키아와 에릭슨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로 보내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키아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의 공장 한 곳과 16,000명의 인력을, 에릭슨은 중국 내 제조시설 한 곳과 다수의 연구개발 설비를 각각 두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고립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 영유권 분쟁이 여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중국의 해상 실전훈련과 더불어 남중국해 섬에 전투기를 배치하며 미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피어리 크리스 암초, 수비 암초, 미스치브 암초 등 7곳의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에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며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함은 중국이 베트남,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세 제도에서 항행 권리와 자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미국 해군 항모전단의 남중국 해상 대중국 압박 작전이었는데 여기에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극심한 호주와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또한 아세아 8개국은 지난 19일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 미국의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를 차지하려는 중국에게 주변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과 분쟁이 지금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열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980년대 미소 냉전 시기 양 진영이 상대국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불참한 바 있었는데 신냉전으로 불리는 최근 분위기상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대회 개막일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카운트다운 시계를 대중에 공개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31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스키 대회장이 있는 허베이성 장자커우와 베이징을 연결하는 고속철 사업에 82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8천억 원을 쓰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방 국가들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중국 강경론자인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이 2018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상황을 이유로 개체권 박탈을 주장한 데 이어 릭스콘 미 상원의원은 지난 3월 2021년 1월까지 인권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으면 개체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 중국센터의 조지 마그누스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이 잠재적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메달 집계를 보면 상위권 국가들의 불참은 중국에 분명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평창 대회 당시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6개국이 전체 금메달의 절반 이상을 휩쓸었는데 이 가운데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 대부분의 동계올림픽 강국들이 보이콧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에겐 절망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며 보복을 감행해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해의 추정 피해액만 22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아무런 말을 못했지만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한국에게는 그 잘못된 힘을 과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그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과거 우리에게 보여준 치졸한 모습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만치 않은 힘과 강력한 보복에 많은 국가들은 내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영국, 호주, 대만, 인도에서는 중국의 압박을 당당히 이겨낸 한국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극복해내고 수출을 다변화시키며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도약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시진핑 방안을 연내하고 시진핑 방안 이후에는 한한령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